10시 전세역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 만한 10시 전세역전 두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과연 두 분은 어떤 정보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는 하나금융지주, 오늘 또 금융주 좋은데 하나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고요. 또 오늘 이성웅 이사는 해성 DS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모두 두 종목 지금 해성 DS는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IT 쪽의 종목들도 굉장히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성 DS를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시장 상황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반등해서 강했던 게 대형 IT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계속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건 시장이 반등이 나타날 때 그 특정 시가총액의 상위 업종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이겠고요. 여기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금요일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강세가 그냥 특정 지표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강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승세를 연속으로 이어나갔다는 점이겠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대형 IT 업종이 강한 상황에서 이게 중소형 쪽 IT 업종으로 퍼져나가는지 여부가 지금 시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차관해서 오늘 해성 DS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왜 그렇다고 하면 기판 관련된 업종 중에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그 분기별 실적을 통해서 기판 같은 경우는 뭐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깝게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고 톤이 높아진 상황인데 주가는 조정이 우선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대형 IT 주들 이어서 중소형 IT 주들 쪽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 쪽부터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판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성 DS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36억 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분기 환산을 전체적으로 해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여기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이번 분기 실적으로 봐도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드리게 됐고 이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단가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가 자체가 5%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 가격 접근은 한 62,000원에서 62,000원 중반 이 구간까지 추격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 목표 단가 같은 경우는 뭐 65,000원 이 정도까지 열어두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은 매수가의 5%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 사실 저희가 이제 개장하자마자 요 한 시간 구간 확인하면서 공략주를 찾곤 하는데 요 사이에 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63,000원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 3,000원대 상승하면서 지금 5%대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6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 더 올려서 6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공략주는 조기준 매니저님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금융지주를 공략주로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하나금융지주인데 오늘 뭐 금융주, 은행, 증권 할 것 없이 다 좋아요. 일단 뭐 지수가 이제 반등 시 사람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제 금융주, 건설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수가 상승하면 무조건 금융주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증권주를 가져올까 하다가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저번에 우리금융주도 마찬가지로 배당이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도 7%에서 8% 정도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현재 수익이 확실히 1분기부터 지금 2분기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 같고요. 물론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제 너무 이자 장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할인하는데 그렇더라도 예대 마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매출과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 현재 10조인데 이게 5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지속 하락해서 30% 하락했거든요. 금융주가 단기간에 한 두 달 만에 30% 하락한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회사가 망하거나 뭐 적자가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적자가 나지 않고 올해도 지금 현재 3조 7천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10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배당으로 했을 때 작년 정도의 배당을 한다 그러면 시가 배당으로 10%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매매 차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저점에서 이제 뭐 60일 2평에서 최저점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사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시티은행이거든요. 네. 거의 14%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EPS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 시티은행이 14% 오르듯이 우리 은행주도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바로 4만 원대의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이제 뭐 그 수익과 더불어 배당 수익까지 갖는다 그러면 올해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어떤 다른 소형주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대형주로 매매해서 혹시라도 내가 장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배당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 PER이 지금 2.98로 돼 있습니다. 이제 현재가 창해 보시면 그다음에 PBR은 0.3이거든요. 그만큼 자산도 풍부하고 수익도 괜찮은 회사라는 거 그리고 금융주 중에 뭐 우리 대표적인 안전적인 회사죠. 그래서 하나금융주주를 가져왔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이제 35,000원까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35,000원 위로 올라가는데 뭐 200원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5만 원 이상으로 갔었는데 5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뭐 손절가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손절가를 주기를 원하니까 저는 3만 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봐도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주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강세를 나란히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금융지주 4% 넘게 오르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 종목, 10시에 전세역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꼽았는데요. 바로 호텔신라를 보도록 할 텐데요. 호텔신라는 전체적으로 좀 면세 한도 상향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주가 69,400원. 역시나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두 분의 이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성홍 이사는 X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님. 네. 호텔신라 면세한도 상향, 그러니까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 환율로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너무 적어요, 사실. 네네. 이게 좀 약간 너무 짜다. 네.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실적에 영향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한도 조정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정책을 통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세부적인 품목 조정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이 품목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소비가 나타나는 담배 부분 네. 아니면 주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폭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네. 살 수 있는 그 네네. 개수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또 뭐 시장이 추가로 반응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 관련해서 지금 호텔신라는 뭐 면세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에 포지션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한도 조정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지금 바로 실적에는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주가의 반등은 뭐 공매도를 줄이거나 그런 요인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다만 저희가 호텔신라에서 주가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면세 부분에서 입국자라든지 그 부분 데이터 도는 걸 보고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 거의 못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기도 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좋았던 시절에 실적이 지금 50% 정도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직 비싸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해 봐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반등이 강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예상되는 실적 대비 그 예상되는 실적이라고 하면은 그 안 좋은 케이스를 모두 반영한 그 이익의 그 하단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안 비싸면 이런 반등이 강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비싸다는 점에서 저는 X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사실 호텔신라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보통 이제 호텔 우리가 면세에 집중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면세 쪽보다는 기존의 이제 호텔업에 좀 집중을 해 보면은 지금이 성수기거든요. 네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네. 호텔 가격 올랐지만 지금이 성수기고 또 호텔신라의 여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두 분? 호텔신라 여름 하면 항상 기사로 핫한 네네. 망고 빙수 네네. 예, 계절인데 이게 뭐 83,000원이라고 합니다. 빙수 한 그릇에. 예, 애플망고 한 2개 들어가고요. 제주산 애플망고. 거기 셔벗 이렇게 지금 사진 보고 계십니다. 저 옆에 있는 셔벗, 저 위에 이제 망고가 대거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직접 만든 팥. 드셔보셨나요? 예, 저는 근데 사실 최근에 한 6만 원대까지는 먹어봤어요. 근데 83,000원 주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6만 원은 먹을 만한 건가요? 가치가. 한 3명이서 붙어서 먹으면 예, 아. 맛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은 있는데 8만 원. 근데 뭐 이거는 싼 거예요. 또 제2호텔에서는 10만 원이라고 해요. 뭐 빙수가. 3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비싸게 이런 걸 팔 때 불티나게 줄 서서 웨이팅까지 걸면서 먹고 있는 이 빙수의 매출 그리고 호텔 여름의 성수기 어떻게 이번에 호텔신라의 실적과 또 주가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될지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느 쪽에 좀 집중하십니까? 어차피 이제 호텔신라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코로나 변이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이 약간 주춤한 거 네. 아니냐라는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만약 리오프닝 한다 그러면 사실은 호텔신라는 사실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이제 뭐 여행 자유화 뭐 그런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신라 스테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신라 스테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외에서 온다 그러면 거기가 풀로 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뭐 제주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신라 스테이와 더불어 또 면세와 더불어 또 아까 했던 식자재 뭐 이런 것들 매출이 이제 올라올 거고 여기는 사실은 삼성과의 어떤 지배 구조도 있고요. 이부진의 어떤 지배 구조도 네.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주가이지 꼭 뭐 실적은 뭐 어차피 상징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1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저점이거든요. 6만 9천 원, 7만 원대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는 뭐 지금 현재 4만 명, 5만 명 늘어나지만 전혀 옛날 같은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식당에 가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을 넘어도 그다음에 뭐 지금 60만이 돌파할 거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는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심리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느냐 그러면 얘는 끌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면세점 대장주 하나씩 이제 포트에 그 펀드에서 이제 가입 매수를 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지. 최근에 하락은 이제 연기금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계속 지수 연동해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뭐 저는 8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8만 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장중에 7만 원 선을 넘었다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면서 음분 전환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몰리고 시장이 반전을 펼쳐서 우상향을 보일 때 이 종목도 함께 대표주로서 메리트를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O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네이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1%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네이버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 네이버 목표 주가 하향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인데 현재 주가는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도 차트를 보면요. 바닥권입니다. 뭐 바닥권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네이버 역시나 주가가 계속된 20만 원대 하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포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DB금융투자에서 목표가 11% 하향 조정한 보고서인데요. 목표 주가가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조 9,800억 원, 영업이익은 3,383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치 플랫폼의 높은 기저효과 그리고 DA 수요 감소에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네이버 쇼핑이죠. 커머스 매출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뭔가를 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보다는 더 더뎌지지 더 많이 확대가 되진 않겠다라는 네. 그런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우 이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워낙에 주가가 좀 바닥권이긴 하죠. 네.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는데 네. 40만 원대 정도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합당하게 보시는지. 아니요, 40만 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그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네. 그 목표 주가를 크게 보기보다는 헤드라인이랑 거기에 행간을 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분석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기준에서 사업이 꺾이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저희가 성장주로 바라보던 측면은 뭐 매출액의 증가를 포인트로 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이익 같은 경우가 어떻게 공고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포인트겠고요. 근데 실적보다는 비쌉니다. 지금 또 비싼 게 맞습니다. 상대적인 점을 비춰봤을 때 비싼 게 맞는데 네. 오를 들인 이유 자체는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가격을 봤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저가를 형성했었고 여기에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함께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렇게 저가를 형성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군에 있을 때 여기에서 금요일 시장 미국이 성장주군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뒤이어서 공매도가 있던 부분이 환매수로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반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적 대비해서 아직 비싼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면 25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이상으로 갈지는 또 그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반대를 할 수 없고 이 가운데 있어서의 적정한 가격대를 함께 이야기를 해 보셨는데요. 이번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네이버에 저는 대해서 뭐 25만 원보다는 높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40만 원이라고 그러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가에 봤을 때 거의 60% 이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최고치가 46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더 높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갭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그걸 낮춘 거지. 제 생각에는 뭐 그 목표가가 나중에 큰 이슈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에서 사도 60% 이상 차이 나는 회사이기도 하거니와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뭐 실적단에서 뭐 아까 얘기한 이커머스의 어떤 실적 하향 뭐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주가 지수의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가 정부에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각국에서 이제 독과점 관련해서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뭐 반독점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40만 원까지는 너무 고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금 3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30만 원과 35만 원 사이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뭐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는 충분히 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하락한 게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거든요. 좀만 더 하락한다 그러면 뭐 거의 반토막 넘게 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거의 5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 시원한, 달라진다,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없는 건 뭐 보고서나 두 분의 의견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주 가운데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형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데요. 심택도 역대급 호황, 여기에 또 환율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전 매니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택이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뭐 지금 역사상 뭐 상장 후로 가장 최고의 그러면 실적인가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세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반도체 하락과 더불어 뭐 오더컷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기판 수요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매년 거의 10%에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예상은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뭐 20%, 30%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주가가 이제 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사실은 심택은 이게 이제 작년에 2021년에 이게 25,000원 선에서 22,000원, 23,000원 선에서 58,000원까지 급상승했거든요.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거의 6만 원대 밑에서 지금 현재 이제 하락을 해서 3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되게 이제 눌림목, 그러니까 긴 주봉으로 보거나 뭐 월봉으로 보면 눌림목 차트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하락했고요. 똑같이 아까 저번처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30%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뭐 거래소 종목도 그렇고 3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여기가 매출액이 올해 이제 1조 7천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출액까지 시가총액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한 30% 이상 다시 저는 5만 원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그래서 거의 이제 높게 잡아서는 6만 원. 얘기하는 이 주식은 고점 돌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네이버는 이제 고점 돌파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매출이 계속적으로 절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고점 돌파 6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3월에 기록했었던 고점이 58,000원이었는데요. 이를 뛰어넘는 주가의 상승 기대를 한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환유 부분에 있어서의 심택이 효과를 봐서 또 네.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살짝 바닥권에서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6% 떠 있다 보니 저는 일단은 가격만 잡자면은 뭐 39,000원 중반 뭐 이 정도에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두에 일단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형 IT에서 퍼질 수 있는 요인이 중소형 IT로 퍼질 때는 우선적으로 이 기판 쪽이 먼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일단은 1등주가 해상 DS, 이제 나머지 심택, 대덕전자 이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확인되면 네. 뭐 지수 단계는 한 단계 요 레벨업이 된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겠고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은 2분기 실적에서 가장 가깝게 기판 업종 중에서 뭐가 발표를 하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여부겠는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가 가깝게 실적이 먼저 나오겠고 거기에서 지금 예상 실적이 한 560억 원 수준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 근데 이 실적이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이 정도 구간에서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을 보자는 거죠. 네. 그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면 심택도 일단 같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주가에서 또 가면은 한 단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한 센트럴 모텍 볼 텐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가가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센트럴 모텍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어서일까요? X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네. 상승의 배경 그리고 X를 주신 이유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실까요? 뭐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아니고요. 이 네. 주식은 저는 이제 차량 경량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뭐 플라스틱 관련주들, 그다음에 오늘 코프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량 경량화하면서 이제 뭐 시총이 500억짜리, 1000억짜리가 많이 움직이고 이 주식도 원래 저는 1000억 미만이어야 되는데 사실 차량 경량화로 해서 과거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움직였던 게 명신 산업입니다. 근데 네. 명신 산업이 이제 많이 공모가 대비 지금 3만 원 이상 갔다가 지금 현재 밀렸는데요. 저는 시총이 이제 그 명신 산업 시총이 이제 9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데도 지금 현재 이 주식이 핫스탬핑으로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센트럴 몰텍이 이제 주력적으로는 알루미늄 관련이거든요. 알루미늄 부품을 하는데 차량 경량화가 물론 알루미늄도 해야 되지만 플라스틱도 해야 되고 네. 많은 경량화가 필요하는 거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화신이라든가 성우하이텍이라든가 뭐 SL이라든가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이 3조가 나도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박합니다. 부품에서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여러 회사들한테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어차피 몇 군데에 납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밖에 납품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상승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과 그다음에 지금 테마성 형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중소형 단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되 중장기적이나 혹시라도 물리면 들고 가지 마시고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트럴모터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시작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이상우 이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자동차 부품주를 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해외 시장 점유율이 느나 네. 여부입니다. 근데 해당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이 매출액이 증대할 때 이익이 같이 올라오는지 그거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서 21년 올라갈 때 매출액이 한 3,100억대에서 3,600억대까지는 올랐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익이 같이 올라야 되는데 이익이 63억에서 36억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순이익단까지 일단 보는 거죠. 네. 순이익단이 95억에서 2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실질적으로 네. 소득되는 게 없네요.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매출 볼륨, 판매는 많았는데 단가가 떨어졌다는 점이거든요. 또는 전방의 자동차 업체에서 이 단가 같은 경우를 부품업체 쪽으로 전가를 한 경우 분기 실적까지 보면은 네. 1분기는 959억 매출액의 영업 적자가 21억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재료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그렇죠. 제품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구간에서 완성차 쪽으로 전가가 힘든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 올해까지 부진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시총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까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4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10시 전세 역전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호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